고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고혈압이라는 병을 못 들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고혈압이라는 병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혈압이 높은 병? 혈압이 높은 게 왜 병인지, 왜 병이고, 왜 치료를 해야 되는지, 왜 혈압이 오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이는 못 뵀어요. 오늘 제가 낱낱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 변진아 씨가 운동하는 내과 의사 닥터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혈압 그리고 고혈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과대학이나 병원에서 병이라는 것을 하나를 배울 때는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요와 정의예요. 그 병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원인입니다. 세 번째는 증상이고요. 네 번째는 진단 방법 또는 진단 기준. 다섯 번째는 치료.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합병증이에요. 그런데 고혈압의 개요와 원인과 증상과 진단과 치료와 합병증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하려면 영상이 1시간 넘을 거예요 아마. 오늘은 3번까지, 그러니까 고혈압의 개요와 원인과 증상까지만 제가 오늘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개요. 고혈압이란 무엇인가? 고혈압이란 무엇인가를 알려면 혈압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몸에는 순환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라든지 모든 몸의 일부분들은 전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집은 영양분이나 산소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순환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물자를 하나 배달하는 걸로 가정을 해요. 그러면 서울이 피를 짜주는 심장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하행선, 이것이 바로 동맥이에요. 그리고 각 가정은 세포죠. 그리고 영양분이나 산소를 내려주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돌아가는 하행선이 바로 정맥이에요. 그리고 부산 안에서 여러가지 골목길, 아주 작은 길들을 모세혈관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비유가 좀 될까요? 그러면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동맥이나 정맥이나 모세혈관에는 압력이 걸리겠죠. 그런데 자, 동맥에 걸리는 압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혈압이라고 하는데 왜 동맥이 중요할까요? 자, 또 다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가정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있죠. 상수도는 이제 수돗물이에요. 물 트면 우리가 이 물을 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싱크대나 변기로 욕조로 내려가면 그것이 바로 하수도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수도까지 물을 보내주는 펌프를 심장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수도는 뭘까요? 상수도는 동맥이죠. 각 가정은 세포가 돼요. 그리고 하수도는 정맥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수도가 막히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죽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온통 집에 오물이 넘쳐나겠죠. 그래도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수도가 막힌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맥이 막히거나 또는 터지는 일이 굉장히 그 세포의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의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가 흔히 혈압을 120에 80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120은 뭐고 80은 뭘까요? 120은 심장이 동맥으로 피를 보낼 때 짰다 펴졌다 짰다 펴졌다 이렇게 하겠죠. 이때 짤 때가 120이고 안 짤 때가 80이에요. 120, 80, 120, 80 이렇게 동맥에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120, 80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보면 수술한 장면이 많이 나오죠. 수술을 하다가 배를 열고 이렇게 무언가를 절제를 하고 있는데 동맥을 건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천장에 닿아요. 그 정도의 위력이 바로 120에 80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사무라이 영화를 보면 사무라이가 칼로 이렇게 사람을 찌르죠. 그러면 피가 팍 분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그게 바로 동맥 출혈이에요. 그 사무라이가 바로 동맥을 건드린 거예요. 물론 사무라이는 동맥인지 정맥인지 모르고 잘랐겠죠. 옛날에 사무라이 쇼 땡땡이라는 오락이 있었어요. 그거 참 재밌었는데. 자, 그러면 정맥은 혈압이 얼마일까요? 정맥은 정맥마다 혈압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정맥압, 중심정맥압 이것은 3에서 8 정도예요. 10도 안 돼요. 동맥의 압력은 방금 얘기 드렸죠. 120에 80이에요. 근데 정맥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맥이 지속적으로 엄청난 혈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도 동맥이 생기고 정맥은 문제가 안 생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도 동맥이 문제가 생겨야 심각해지고 정맥은
문제가 안 생길 뿐더러 생겨도 심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맥의 압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혈압이라는 병이 어떤 병인지 대충 개요가 잡히죠. 동맥의 혈압이 높은 병이 고혈압이고, 이렇게 동맥에 계속해서 높은 압력이 걸리니까 우리가 상수도는 쇠파이프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인간 몸에 있는 동맥은 고무호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한 고무호수에 계속 120, 80이라는 엄청난 압력이 걸리면서 평생 60년에서 80년 정도 쓰다 보면 고무가 터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높은 압력이 걸렸을 때 고무호수가 찢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동맥 파열, 이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왜 동맥이 막히는 걸까요? 혈압이 높다고 해서 고무호수가 막히는 일은 잘 상상이 안 되죠. 그것을 죽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또 영상을 첨부해 드릴게요. 고혈압의 원인, 요거는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 고혈압의 증상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구글에서 고혈압 영어로 하이퍼텐션이에요. 영어로 치면 한글로 위키피디아가 있고 영어로 위키피디아가 있죠. 우리는 아쉽지만 영어로 위키피디아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도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겐 구글 번역이 있어요. 굳이 영어로 들어가서 한글로 번역하는 이 센스. 자, 여러분, 고혈압의 증상은 뭘까요? 네, 고혈압의 증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이라는 게 증상이 있습니다. 물론 자, 여기 보시면 두통, 특히 머리 뒤쪽 아침에 머리가 뒷목이 묵직한 게 아침에 느껴지는 게 고혈압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나 현기증, 이명 또는 시야가 바뀐다든지 실신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 있으면. 그런데 제가 고혈압의 증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고혈압의 이러한 증상들로 병원을 갈 정도로 불편한 증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갈 정도로 불편한 증상이 없는 게 과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위궤양 환자가 있어요. 위궤양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병원에 가겠죠.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하거나 위궤양약을 치료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궤양 환자들은 즉각 병원에 가게 되죠. 어쩔 수 없이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위암은 어떨까요? 위암은 대개는 3기, 4기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 초기에는 증상이 대부분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자, 증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것이 더 무서울까요? 바로 이해가 되시죠? 고혈압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증상이 약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바쁘잖아요. 이 바쁜 걸 넘어서서라도 병원을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거나 간과를 해서 병원에 안 오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병원에서 진료를 해보면 환자들이 선생님 머리가 너무 무거운데 이렇게 와서 고혈압이 진단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진 않아요. 물론 있긴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검진상, 학교에서, 직장에서, 검진해서 혈압을 재는데 높아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검진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는다든지 이완기 혈압이 120을 넘는다든지 이 정도로 엄청나게 혈압이 높은 것을 고혈압적 위기 또는 고혈압적 응급이라고 해요. 고혈압 위기까지 진행이 되면 뇌출혈이 생긴다든지 눈이 먼다든지 굉장한 증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혈압이 굉장히 오르면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고혈압이라는 정도, 예를 들어서 150, 160 이 정도까지는 대부분 굉장히 심각하게 불편한 증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치료를 못 받게 되는 원인이 돼서 고혈압이 증상이 없는 것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고혈압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혈압의 원인은 똑같습니다. 증상하고 90%가 없습니다.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체질이다. 원래 그렇게 됐다. 이것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10%는 이유가 있는 고혈압, 즉 2차성 고혈압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차성 고혈압은 신장 질환이 제일 많고요. 내분비 질환, 예를 들어서 호르몬, 쿠싱 증후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말단비대증, 코네티커 증후군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 질환들 이런 것이 문제가 될 때 혈압이 오르는 2차적으로 오르는 그래서 2차성 고혈압이에요. 원인이 있는 이것이 10%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는 원래 그런 본태성 고혈압이 거의 90%예요. 그러면 어떤 의학의 회의가 좀 들죠. 의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90%가 원인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물론 본태성 고혈압도 원인이 있어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근본적인 고혈압, 이것이 본태성 고혈압입니다.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오죠. 좋아요. 자, 본태성 고혈압을 일으키는 게 유전변이, 노화, 비만, 소금, 알코올, 레닌, 당뇨병, 흡연, 비타민 D 결핍, 운동 부족 이렇게 있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유전하고 노화하고 소금이에요. 사실 이제 비만, 뭐 알코올, 뭐 레닌 호르몬이고요. 당뇨병, 흡연, 뭐 운동 이런 거는 당연히 고혈압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물론 이제 자세한 설명을 또 하자면 복잡하지만 제가 그거보다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유전하고 이제 소금하고 노화예요. 노화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딱딱한 혈관을 지나가려면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혈액량이 확 느는데 혈관은 안 늘어나고 계속 딱딱하다. 그러면 압력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즉 동맥경화, 노화에 의한 동맥경화가 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바로 되시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본태성 고혈압에서 유전이에요. 우리가 50개 이상의 유전자가 이미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전이 고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가족력이 일단 있어요.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면 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백인보다 흑인에서 4배 더 흔하다. 4배는 흔해요. 이렇게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유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연구가 이미 되었거나 또는 연구가 되고 있고 여러가지 호르몬들, 콩팥에서 소금을 배출하는 기능이라든지 혈관의 수축을 관장하는 이런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관여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과 고혈압의 관계에 대해서는 영상을 따로 하나 첨부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금은 우리 혈관에서 농도가 굉장히 일정합니다. 어떤 병이 있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검사 대부분 소금, 특히 나트륨의 농도는 전부 다 일정해요. 이렇게 나트륨의 농도를 일정하게 맞추어야지 사람이 계속 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소금을 많이 먹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트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니까 콩팥에서 나트륨을 배설을 해요. 이러한 배설 기능을 정상적으로 가진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러한 나트륨 배설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소금 배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혈관에 나트륨 농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 물을 보충하게 되고 혈액량이 늘면서 바로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즉 말해서 유전으로 소금 배출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어야지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유전에 이상이 없는 사람은 소금을 많이 먹어도 혈압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거의 안 오르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탈모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탈모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이게 달라가죠. 근데 탈모 유전자가 없는 사람은 남성 호르몬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탈모가 안 돼요. 유전자가 있고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어야지 탈모됩니다. 혈압과 소금의 관계도 아주 똑같진 않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예요. 소금 배출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었을 때 둘 다 충족해야지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소금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고혈압이란 병이 왜 생기는가? 뭐 이러한 노화나 유전이나 이런 게 있지만 언뜻 와닿지가 않죠. 제가 굉장히 근원적이고 철학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원시 시대에는 고혈압이라는 병이 없었어요. 왜냐면 40대면 다 죽었어요. 평균 수명이 태아 사망을 빼도 40세, 태아 사망률을 넣으면 20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화 얘기했죠. 노화가 되기 전에 이미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올 시간이 없을 뿐더러 그 시절에는 전부 다 고혈압에 좋은 식물들밖에 없었어요. 과일, 야채, 통곡물 이런 게 먹을거리로 가장 많던 시절이고 혈압이 많이 오르는 고기 이런 것들은 거의 없던 시절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소금을 음식에 넣어 먹지도 못하던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우리 몸이 맞추어서 디자인이 돼 있고 진화가 돼 있는데 원시 시대의 그런 몸에서 큰 진화 없이 인간이 여기까지 오면서 갑자기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 다 바뀌면서 오래 살게 되고 오래 살면서 여러 가지 옛날에 낮은 소금에도 혈압을 충분히 높게 유지해야지만 살 수 있었던 시대에서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운동량이 떨어지는 시대에 오면서 거기다가 많이 살기까지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살아서 고혈압이 생기고 또 이런 고혈압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더 많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사들이 고혈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너무 많이 살아서 생기고 너무 많이 살기 위해서 고혈압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비유가 좀 와닿으신가요? 자, 나머지 고혈압에 대해서 진단 기준이라든지 합병증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 줄 요약을 했지만
그래도 빠지면 섭섭하죠. 세 줄 요약 보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